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니 우리 스튜디오에 연예인이 나타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름도 연예인이고 네. 얼굴은 유희, 이름은 한지민이 이대 서울병원 웰리스 건강증진센터 소화기내과 한지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속이 웰리스 건강증진센터.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하는 곳을 말하는 거죠? 네, 이대병원 내에서요 건강검진을 이제 맡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소화기내과 전문이시고. 네. 그럼 뭐 내시경 같은 거 많이 하시겠네요. 그럼요. 위대장 내시경 정말 많이 합니다. 눈 감고 다시는 거 아니에요? 꿈에 가끔 꿈꿀 때 내시경하는 꿈꿀 때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는 분이니까 오늘의 주제도 위내시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위 내시경이요 사실은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씩 꼭 네. 해야 되는데 막상 받으려면 되게 모든 싫어요. 직장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국가검진에서는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국가검진도 그 이대 서울병원 가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국가검진 파트도 따로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또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국가검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연초에 예약이 거의 끝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솔직히 요즘 위암이 막 4기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죠. 검진센터에서는 드물긴 합니다. 아. 검진센터에서는 사실은 이제 안 아프신 분들이 주로 오셔가지고 네네. 하기 때문에 드문데 내시경을 한 60, 70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소화가 좀 안 된다. 뭔가 네. 하여튼 더부룩하고 네. 뭔가 하여튼 불편하다. 네. 약 먹어도 안 낫는다. 네. 그러고 갔는데 위암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조금 그쵸. 지수가 높아지나요? 한 2기? 3기? 사람마다 이게 그 암이 생겼다고 했을 때 빨리 진행하는 속도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암이 다 그렇지만 특히 위암도 네. 조기에 발견되면은 그쵸. 생존율이 이제 그쵸. 무지하게 높고 그쵸. 4기에 발견되면 굉장히 그렇죠. 낮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네. 가끔 해봐야 되는데 그 위암 검진의 장점, 특징은 장점. 사실 쉽다는 거죠. 다른 암 검진에 비해서. 그쵸. 심지어 직접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더 좀 정확하고. 폐암이나 뭐 췌장암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나쁜 병이지만 네, 그거 그쵸. 검진하려면 CT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신장 수치도 봐야 되고 자주 찍기 네,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데 위내시경은 뭐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몇 살 되면 이제 매년 하라고 권고하죠 보통?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하고요. 계속? 네, 근데 이제 뭐 병변이 있거나 뭐 이제 뭐 궤양이 있거나 그러면 그 병변을 보느라고 한 뭐 3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보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세요라고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세가 안 됐지만 네. 좀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그럼요. 일단 증상이 있거나 뭐 가족분들 중에서 위암이나 뭐 대장암 이렇게 그런 거가 있으신 분들은 또 불안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은 미리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몇 시간 금식하면 됩니까? 보통은 이제 6시간이면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전날 12시부터는 적어도 드시지 않는 게 왜냐하면 막상 들어갔는데 이게 좀 남아있으면은 안 하고 다시 나와요. 다시 또 다음번에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8시에 예약이 되어 있으면 밤 12시부터는 12시부터는 물도 안 먹고 네, 껌도 안 씹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껌을 씹지 말아라 요거는 내시경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같이 하는 초음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부 초음파 할 때 껌을 씹으면 공기가 복강 내에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위에 그래서 초음파에서 봤을 때 중간에 공기가 있으면 그 위 아래쪽의 장기들이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껌 씹지 말아라 하는 거는 저 초음파 때문에 그런 거지 위내시경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초음파를 위내시경보다 먼저 하거든. 위내시경 하고 나서 하면 안 보입니다. 이게 막 그렇군요. 공기가 차 있으면. 네네. 그래서 그럼 네. 초음파가 예약되어 있지 않으면 껌만 씹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은 없어요. 껌은 괜찮다. 껌은 괜찮다. 그 위내시경 들어가면 딱 위만 보는 거예요? 식도도 보죠. 네, 후두랑 그 안에 이제 식도 그리고 위 보고 십이지장의 일부까지 봅니다. 들어가시는 들어가는 데까지. 네, 십이지장의 일부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점막에 뭐가 있으면 거기서 조직 검사하고 나오고. 자, 생으로 하는 내시경, 네. 비수면 내시경. 네, 맞습니다. 받아봤어요? 저 고3 때.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 진짜요? 네. 한번 받아보세요. 싫어요. 저는 이제 양치질 할 때도 그렇고 좀 구역질 네. 좀 많이 나는 반사가 편이라서 편하게 그냥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이제 그 조건은 보통 숨을 잘 들이마시고 잘 내쉬고 그리고 구역 반사가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로 그렇고 마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수면 힘들어 하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넣으면 복강 내에서 이제 트름을 자꾸 하게 돼요. 얘가 이제 작기 때문에 위가 작으니까 위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펴지지 않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고 하는데 마른 분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도 친구나 뭐 가족이 네.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됐다. 그러면 수면하라고 권하죠? 굳이 뭐 고통을 참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근데 뭐 바로 일정이 있다. 뭐 운전해서 어디 가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다음 날 하면 되지.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수면 내시경으로 하는 게 사실 좀 편하기는 하죠. 하지만 반드시 비수면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건 네. 어떤 경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앓고 계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신부전이 있다던가 아니면 천식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도 수면으로 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혹시나 이제 내시경 하다가 중간에 뭐 정식이 좀 떨어진다던가 이럴 때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는 비수면을 권하기도 하고요. 평소에 먹는 약은 그냥 평소대로 먹나요? 그럼요. 고혈압약 같은 거 특히나 이제 먹고 오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당뇨약이라던가. 근데 당뇨약은 왜 그러냐면 먹고 나서 혈당이 떨어지는데 먹은 게 없잖아요. 금식했으니까. 금식했는데 먹은 게 없는데 저혈당에 빠질 수 저혈당이 올 수 있기 있군요. 때문에 당뇨약은 당뇨약은 안 먹고 오는 예, 거고. 아침에 안 먹고 내시경 하고 밥 드시고 먹는 거고. 아. 고혈압약은 왔는데 혈압이 안 떨어져가지고 내시경 못해요 이런 그래요, 경우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고혈압약은 먹고 오시는 거고 그리고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혈전 용해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거기서 피가 안 멎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약들도 무조건 그러면 뭐 일주일 끊고 올게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일주일 끊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주시는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내시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끊으면 안 돼. 이 정도로 그 질환이 중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보다 얘가 더 중하기 때문에 그 처방을 하신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를 뭐 내시경을 하는데 어느 정도 끊으면 괜찮겠느냐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 이제 보통 한 번에 다 이왕 자는 김에 하고 싶어서 위랑 대장 같이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가능해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대장 할 때 대부분 그냥 수면약 드리고 같이 그냥 위하고 대장하고. 어느 거 먼저 해요? 보통은 저는 위내시경부터 하고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정해진 순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긴 되는군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는 그 위장 조영술이라는 거 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위장 조영술은 우리가 이제 조영제를 컵에다 주면 그걸 먹습니다. 네. 먹으면은 거기에 위를 코팅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게 되면은 위 모양에 대해서 거기가 이제 이렇게 울룩불룩 파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시경처럼 아예 들어가서 그냥 점막 자체를 그냥 생으로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조금 정확도는 떨어지긴 합니다.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검진에서는 거의 안 하기는 하는데 가끔 보면 너무 내시경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신 분들은 내시경을 자주 하고 싶지 않으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 자, 위 내시경을 하다가 이제 뭐 조기 위암이나 뭐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면 바로 뭐 이렇게 조직 검사 같은 걸 하는 거죠. 네, 그럼요. 이 점막을 보면 아, 이게 이제 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염증인데 좀 심하다 하는 경우에서도 조직 검사해서 보냈는데 암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초기에 완전 발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천운인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조직 검사 결과를 보내서 만약에 암이라고 나오면 그 암이 어떤 종류인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다른 평가를 한 다음에 위를 잘라서 제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얘가 너무 많이 퍼져 있으면 그냥 이제 항암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여튼 소화기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꽉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이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답답한 경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그런 질병이라고 해도 걔는 이제 위 안에 있는 그런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해가지고 위하고 식도 그 접합부가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산을 항상 담고 있고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얘네들은 강한 주머니인데 식도는 사실 하는 일이 이제 통과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렇게까지 강할 필요가 없어서 산이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기 상처가 있고 그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식도 역류라고 쓰고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올라갔는데 뭐 잘 아물었을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갔어도 상처는 안 냈어도 아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 자체는 스트레스 되게 약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그런 원인들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위내시경 어디 가서 받으면 제일 좋은지. 네. 네, 위내시경 이대 서울병원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건강증진센터.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뭐 당연히 그렇긴 한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내시경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내시경을 하는 데까지 가려면 이제 내과를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강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과 중에서 소화기 내과의 그 과정이 있는데 거기를 또 이제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화기 내시경 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얘가 여기서 수련했냐 그리고 몇만 건 이상 했냐 그걸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수련한 사람이랑 해갖고 그 심사를 하고 시험을 봐서 이제 통과를 하는 게 소화기 내시경 이제 세부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거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는 그 인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찾아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내시경을 이제 그냥 참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대장 내시경 같은 건수가 뭐 100건 정도 이상이면 그때부터 전문가를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뭐 100건은 하루에 뭐 10건씩도 하기 때문에 다 잘 하시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 이제 전공했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대 서울병원 웰리스 건강증진센터 증진센터. 에서 일하시는 한지민 교수님 모시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